안녕하십니까, 강비조 작가입니다. 오늘은 302페이지 6번 PPT 작업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PPT 작업을 진행할 때 파워포인트 화면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십시오. 317페이지 외워야 산다입니다. 1. 원신, 원킬, 원칙을 지켜라. 한 화면에 하나의 포인트만을 넣어야 한다. 1. 원신, 원킬, 원칙을 지켜라. 한 화면에 하나의 포인트만을 넣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에 제약이 없다면 굳이 한 장의 화면에 여러 개의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넣으니까 너무 횡한데요? 크게 넣으십시오. 크게 넣으면 됩니다. 크세 강세. 크게 넣으면 더 강한 이펙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원신, 원킬,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범하는 실수이기도 하고요. 복잡하게 내용을 담아서는 의미 전달이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다소 비어 보이고 다소 횡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프리젠터가 발표 내용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면에 나레이션이 더해지는 거예요. 현장의 분위기도 더해집니다. 따라서 너무 빽빽하게 넣으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2. 페이지나 장수 제한에 연연하지 마라. 주어진 시간은 제한된 페이지보다 더 적다. 필요한 것만 넣어도 시간은 부족하고 페이지 수는 많다. 2. 페이지나 장수 제한에 연연하지 마라. 주어진 시간은 제한된 페이지보다 더 적다. 필요한 것만 넣어도 시간은 부족하고 페이지 수는 많다. 보통 심의할 때 페이지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페이지를 빡빡하게 채워서 PPT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 제한이 있으면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페이지를 쓸 경우 페이지가 모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크게 넣으시고 핵심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나레이션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원신, 원킬, 넉넉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 PPT 배경 색상은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것이 좋다. 밝은색 바탕은 빔 프로젝터의 후광 효과로 프리젠터의 아우라를 만들 수 있다. 빔 프로젝터는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이 더 효과적이다. 3. PPT 배경 색상은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것이 좋다. 밝은색 바탕은 빔 프로젝터의 후광 효과로 프리젠터의 아우라를 만들 수 있다. 빔 프로젝터는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이 더 효과적이다. PPT 화면의 메인 배경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색깔도 있을 수 있고 프로젝트의 성격을 반영한 배경색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색 배경을 썼을 경우 밝은 색을 썼을 경우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밝은 색의 배경색이 어두운 색 배경색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모니터 화면에서 봤을 때는 어두운 색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쏴서 보면 틀립니다. 빔 프로젝트로 봤을 경우에, 그리고 프리젠터가 옆에 서서 발표를 할 경우 밝은색 화면이 어두운 색 화면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특히 심의장에서는 조명도 켜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두운 색 배경은 좀 날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 이래서 밝은색 화면이 더 유리하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4. 애니메이션 과다 사용은 절대 금지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인공 조미료처럼 살짝 넣어야 한다. 많이 넣으면 애니메이션 수정은 어렵고 가독성은 떨어진다. 4. 애니메이션 과다 사용은 절대 금지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인공
애니메이션 수정은 어렵고 가독성은 떨어진다. 파워포인트에 규정이 없는 경우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애니메이션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애니메이션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 작업을 할 때 애니메이션을 다 풀었다가 넣어야 되고 새로 걸어야 되고 잘 걸렸는지 확인해야 되고 잔손이 엄청 많이 가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니메이션을 굳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이라면 애니메이션을 쓰지 않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좋은 프리젠터가 있다면 애니메이션 없이도 얼마든지 재미있고 극적 긴장감을 가진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쓰지 않도록 애니메이션이라는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프리젠터가 있다면 굳이 애니메이션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20분 브리핑 전체 중에서 딱 한 군데, 두세 군데만 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5. 3T, 타이밍, 템포를 기억하라. 초고는 규정 시간의 절반으로 작성한 후 수정하며 늘려나간다. 주어진 시간보다 초고를 길게 만들고 줄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정해진 시간에 최적의 순간에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적당한 순간마다 핵심이 여러 번 반복돼야 한다. 3T, 타이밍, 템포를 기억하라. 초고는 규정 시간의 절반으로 작성한 후 수정하며 늘려나간다. 주어진 시간보다 초고를 길게 만들고 줄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정해진 시간에 최적의 순간에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적당한 순간마다 핵심이 여러 번 반복돼야 한다. 자, 프레젠테이션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타이밍에 적당한 템포를 유지하면서 주제를 각인시키게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초고를 작성할 때 정해진 시간보다 길게 작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에요. 핵심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초고가 길어지는 겁니다. 먼저 짧은 초고, 핵심만 적은 초고를 가지고 그 초고를 늘려나가서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시간보다 긴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줄여서 들어오는 작업 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에너지도 많이 들고 효과도 떨어지고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적은 분량의 초고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시간을 늘려나가서 정해진 시간을 만드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정해진 시간으로 만들면 시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임팩트도 줄어듭니다. 효과도 역시 줄어들어요.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설정해서 초고를 작성한 후에 조금씩 줄여서 정해진 시간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힘도 많이 들고 효과도 떨어지고 실수할 확률도 늘어납니다.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이와 반대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적은 분량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식입니다. 주어진 시간보다 더 긴 초고를 만들어서 조금씩 줄여가지고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방식은 효과도 떨어지고 힘들고 실수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내용과 시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임팩트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보다 적은 초고를 가지고 조금씩 늘려나가서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시간과 내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임팩트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은 똑같지만 작업하는 방식이 줄이는 것이냐 늘리는 것이냐에 따라서
작업 난이도나 작업 효과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다음, 완급을 조절해야 됩니다. 20분이라는 시간,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완급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급을 주면서 타이밍을 조절하고 템포를 만들어서 적당한 템포에 터뜨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순간에 주안점과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반복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강비조 실전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책 한 권을 어느덧 다 다룰 수 있었습니다. 각 챕터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외워야 산다 핵심 서머리를 위주로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평균 강의가 대부분 다 10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정도만 꾸준히 플러스펜 훈련을 하시면 발음이 교정되고 더 나은 프리젠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외워야 산다는 정말로 꼭 외워야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숙지하시고 현장에서 실전에서 반영하셔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책 한 권 읽는 동안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야 산다 부분, 그 다음에 이 책을 물구서 낭독하는 시간, 연습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비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